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요, 챕터 2에 해당하는 얘기이고요. 아마 섹션이 2.1, 2.2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교과서에 해당 섹션을 읽고 이해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미리 예습을 하고 제 동영상 강의를 보면 훨씬 더 학습 효과가 잘 날 거예요. 예습이라는 게 뭐 거창한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제목 정도만 읽으면서 챕터 2에서 어떤 얘기들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지 어, 챕터 번호 순서대로 쭉 한번 보고요. 그다음 눈을 감고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한번 상상해 보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럼 혹시 하지 않은 학생은 잠깐 강의를 멈추고 한 번 정도 그런 작업을 해 보고요. 다시 제 수업으로 돌아오기를 부탁합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챕터 2에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전자들과 홀들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electrons, holes. 이 녀석들이 도대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럼 이 녀석들이 어떻게 실리콘 소재 내에서 이동하고, 뭐, 몇 개나 있을 것이고, 또 서로 어떻게 액션을 취할 건지, 뭐, 여러 가지 등등. 또한 움직이면 에너지를 가질 텐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표시할 건가? 표현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뭐, 고에너지를 가진 전자면 빨간색으로, 낮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면 파란색으로. 그러면 추가해서 질문을 한다면, 낮은 에너지라는 게 그걸 숫자로 얘기해서 뭐, 0 일렉트론 볼트. 그다음 옆에 있는 친구 전자는 0.1 일렉트론 볼트. 둘 다 0에 가까우니까 다 낮은데 그럼 둘 다 파란색으로 칠해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뭔가 에너지를 정량화, 즉 숫자로 얘기하기 시작한다면 뭔가 그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툴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얘기들이 여기 에너지 밴드 모델에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한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의 electronic properties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일 먼저 꼭지점을 읽어보면 우리가 공부하게 될 실리콘 재료, 우리가 사용하게 될 실리콘 소재죠. D램이나 낸드나 CPU, GPU, AP, 뭐 모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반도체 집적회로는 이 실리콘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다 제작된 것들입니다. 자, 이런 실리콘 소재는 앞선 강의에서 이미 공부한 대로 반도체 재료다라고 배웠고요. 실제 불순물이 전혀 없는 실리콘 원자로만 구성된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진 크리스탈 실리콘 소재의 경우에는 그 resistivity 앞서 배웠죠. 로로 쓰기로 했고 옴 곱하기 센티미터입니다. 이 값이요. 상온 300켈빈 기준으로 약 10의 플러스 4승 옴 센티미터 정도 나옵니다. 앞선 강의에서는 제가 rough하게 그냥 approximately 마이너스 3승에서 플러스 3승이면 반도체 소재이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순수한 실리콘 소재의 경우에는 resistivity 값이 약 10의 4승 정도 나옵니다. 뭐 범위를 벗어났으니 반도체 아닌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이 범위는 굉장히 rough하게 그냥 저 정도면 반도체 재료다라는 차원에서 설명드린 겁니다. 이거보다 뭐 조금 차이 나더라도 반도체 소재가 가지는 성질은 가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얘기로 들어가서 여기 있대요. 두 개의 종류가 있대요. 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리콘 재료 내부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이 중요한 용어입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엔드 조건입니다.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전하를 띄어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움직일 수는 없는데 전하를 띄고 있는 어떤 입자들도 있을 거고요. 전하는 띄지 않는데 움직이는 녀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D램 낸드를 포함한 반도체 제품들에서 우리가 전압을 인가하고 전류를 흘려서 뭐 디지털 펑션이 됐건 아날로그 펑션이 됐건 어떤 로직 계산을 한다든
이런 또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가 되었건 그런 모든 읽기, 쓰기, 지우기,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미분, 적분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하드웨어의 실체는요. 전화블인가에서 전류를 흘려서 뭔가 액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 그 전류를 흘리는 놈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 근원, 오리진은 뭐냐? 즉 실리콘 재료 안에 전류를 흘려주는 그 근원이 되는 오리진은 누구냐? 바로 이 두 조건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움직일 수 있어야 전류를 흘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하를 띄어야만 전류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꾸어서 실리콘 재료 내에 그럼 이런 모바일 하면서 charge를 띄고 있는 그런 입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두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일렉트론이 있고 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론은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음의 전하를 띄고 있고요. 그 반대 극성을 가지고 있는 홀은 양의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렉트론을 앞에 conduction이라는 형용 명사인데요. conduction electron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한 이유는 전도, conduction이죠. 즉 전류를 흘릴 수 있는데 또는 전류의 흐름에 기여하는 전자라고 해서 conduction electron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 실리콘 원자와 원자 사이는 체외곽 전자 하나씩을 공유해서 결합을 완성한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켈빈에서 몇 개의 전자는 이 결합을 깨고 나와서 자유로운 전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free electron이라고 하는데요. 자유로워져서요. 결합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free라는 단어를 쓴 거고요. 만약에 이 녀석이 움직이면서 어떤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전류를 흘려준다라고 한다면 이 전자는 conduction electron이네요.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업에서는요, 그냥 제가 자, 전자가 이동합니다라고 하면 이 둘을 뭐 다 얘기하는 거고 이 둘은 뭐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던 전자가 나와서 어떤 특정 실리콘 원자에 속박되지 않고 실리콘 소재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렉트론, 전자라고 할 거고요. 이런 전자들이 전류 흐름의 원동력이 될 거고 그 실체가 될 겁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그 만드는 D램 낸드 제품에 전류를 흘려서 뭔가 데이터를 읽고 또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메모리 반도체 할 때 뭔가 읽고 쓸 때 모든 그 근원의 액션은 전류의 흐름이 될 거고 그 전류는 이런 전자들이 만듭니다. 바로 이런 전자예요. 그 다음 홀은요, 아직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했지만요, 지금 잠시 머릿속에, 전자하고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홀이니까 H라 쓰고요. 전하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돼서 제가 E 마이너스 H 플러스 이렇게 나누어서 쓸 겁니다.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 먼저 홀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말 그대로 구멍입니다. 빵꾸 나 있는 거예요. 빵꾸 났다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없는 겁니다. 실제 없는 건데 없는 게 움직이는 것도 우리 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간단히 생수병에다가 물을 거의 가득 담아서 팔고 있잖아요. 그 판매하고 있는 진열대에 놓여 있는 생수병에서 그 생수병을 뒤로 뒤집어 세운다거나 뭐 옆으로 막 흔들거나 해보세요. 우리 눈에 뭐가 더 잘 보이죠? 물의 흐름이 잘 보이나요? 아니면 물 사이에 비어 있는 공간인 공기방울이 잘 보이나요? 공기방울이 좀 더 잘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물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요, 생수를 구입한 다음에 물을 거의 다 마시고요. 뭐 한 모금 조금 안 되게 남겨놓은 다음에 물병을 역시나 뒤집거나 흔들어 보세요. 뭐가 더 잘 보이나요? 비어 있는 공간인 공기의 흐름이 눈에 잘 보이나요? 아닐 겁니다. 남아있는 물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이렇듯이 어떤 녀석이 더 잘 보이느냐의 싸움일 뿐인 것이지 실제 존재하는 건 전자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흐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즉 여기 흐름은 전류겠죠. 전류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표현하고 앞으로 이것을 활용해서 D램, 낸드, CPU, AP 이런 데 써먹기 위해서 전자만 있는 게 아니더라. 전자가 이동하면서 그 중간중간 구멍이 나 있는 그 녀석들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전자가 이동하면 빵꾸 난 거는 사라지는 거니
거꾸로 빵꾸가 저쪽에서 나한테 온 거네 라고 거꾸로 상상할 수 있으니 이 녀석은 실제 존재하는 입자는 아니지만 전자의 움직임과 반대로 움직이는 녀석이니 양의 전하를 띤 입자라고 그냥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개념이 홀입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또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해서 실리콘 재료 내에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입자, 이제 이거를 여기 영어 단어로 캐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송자죠.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캐리어니까. 네, 이런 거를 수송자라고 해서 설명하는 또는 회사나 실제 필드에서 이런 거 수송자라는 단어 안 씁니다. 그냥 캐리어입니다. 캐리어. 네.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학생들 중에 번역서를 보고 공부하는 학생도 있을 법도 한데요. 그러지 말기를 강력히 또 한 번 더 강력히 추천합니다. 번역서가 훨씬 더 읽기 힘들고요. 단어도 굉장히 어색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 번역하신 분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번역한 단어보다는 영어 단어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이해력을 깊이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캐리어입니다. 그래서 캐리어의 두 종류는 뭡니까? 네, 일렉트론과 홀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꼭지에 대한 얘기로 가보도록 합시다. 컨덕션 일렉트론, 네, 일렉트론과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홀, 네, 홀, 이너 세미컨덕터, 반도체 재료 내에 전자나 홀들의 뭘 보고 있냐면 지금 concentration입니다. 즉 농도를 보겠다는 건데요. 농도라는 거는 여기 나오는 대로 이런 단위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 나오죠. 네, 이 샵은 이제 개수입니다. 개수, 넘버. 네. 그래서 넘버, 네, 개수라고 보면 되고 나누기 부피죠. 그래서 단위 부피당 몇 개가 있느냐의 개념이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재료 1세제곱 센티미터, 실제 한번 1cm 이 정도 되잖아요. 가로, 세로 1cm 정도 그리고 대충 이 정도 되는 부피일 겁니다. 여기 안에 몇 개의 전자가 있냐, 몇 개의 홀이 있냐. 그래서 보통 심볼로 n이랑 p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small n, 이거 전자의 농도구나. small p, 이거 홀의 농도구나. 홀은 양이니까 positive, 일렉트론은 negative라서 n. 이렇게 많은 심볼을 가져다 와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가르치고자 하는 얘기는요. 아니, 그럼 전자의 농도나 홀의 농도는 뭐 정해져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실리콘 재료의 경우 불순물을 넣지 않은 이런 퓨어한 실리콘의 경우에는 따로 불순물을 넣지 않는 순수한 실리콘 소재의 경우에 전자의 농도는요. 단위 부피당 몇 개 정도 있냐면 100억 개 정도 존재합니다. 물론 그 온도에 따라 온도가 높아지면 훨씬 더 전자의 개수가 많아지는데요. 상온 300켈빈 기준으로 제가 앞으로 강의에서도 별 말 없으면 다 상온 기준입니다. 300켈빈 기준으로 한 100억 개 정도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홀도요. P라고 쓰면 약 같습니다. 100억 개 존재합니다. 즉 전자의 개수와 홀의 개수가 똑같죠. 네,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전자가 하나 컨덕션 일렉트론 또는 프리 일렉트론이 됐다라는 건요. 이미 이 결합에서부터 뜯겨져 나오는 거잖아요. 이 녀석이 하나 자유전자가 된다는 건 여기에 빵꾸가 하나 나서 홀이 생깁니다. 결국 일렉트론과 홀은 are created 발생이 되겠죠. 어떻게 해요? in pairs. 그래서 electron hole pair라고 해서 EHP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실리콘 소재의 경우에서는 일렉트론과 홀, 여기 일렉트론은 이제 프리 일렉트론 또는 컨덕션 일렉트론입니다. 이런 일렉트론이 하나 생성되면 반드시 그 남아있는 그 원래 있었던 지역에 빵꾸를 내게 되기 때문에 일렉트론과 홀은 짝으로 생깁니다. 실제 상온 300켈빈에서 이런 일렉트론과 홀의 개수는 100억 개입니다. 100억이 잘 외워지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전문가가 되어서 훌륭한 반도체 엔지니어가 된 다음에 돈도 많이 벌고 싶다라고 할 때 보통 대학생 시절에 많은 돈이라는 느낌은 한 100억 정도 벌면 많이 부자 아닐까? 네. 그래서 그 부자를 생각하면 이 100억이라는 숫자가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 부자가 되고 싶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게 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얼마쯤 벌면 여유 있게 살 것 같니? 라고 물었을 때 한 돈 100억 정도 되면 되지 않겠어요?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100억이 바로 이 반도체 재료 안에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반도체 재료 안에
상온에서 가만히 놔뒀을 때 손톱 크기만한 1세제곱센티미터 정도 되는 부피 안에 들어있는 자유전자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실리콘을 아직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 학문적인 흥미와 재미도 있지만 이거 한 100억 정도는 벌지 않겠어? 라는 막연한 기대감?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농담이고요. 여러분도 이 100억이라는 숫자를 잘 기억하라고 제가 이런 농담 해드렸습니다. 진짜로 반도체를 해서 성공해서 100억만 벌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많을 겁니다.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많은 학생들이 저는 무엇을 앞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방황해서 제 연구실에도 많이 찾아오는데요. 그냥 고민이 끝이 안 날 겁니다. 그럴 때는 대한민국이라는 지역에서 가장 큰 산업은 뭐 반도체입니다. 전체 산업 무역 수출의 20%를 담당하고 있고 그 20%는 단 두 개의 회사 알고 있는 대로 이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SK하이닉스랑 화성, 기흥, 평택 이쪽에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저기 모바일 사업부도 있고요. 스마트폰, 그 다음에 가전 사업부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를 말하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와 SK하이닉스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대한민국의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증권시장에 전체 시가총액의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SK하이닉스입니다. 물론 뭐 시간이 지나서 시가총액 순서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가 시가총액 1, 2위를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그 근원이 되는 건 대한민국의 대표 제품이 되는 메모리 반도체, D램, 낸드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한 번쯤 도전해 보길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라는 운명이 또는 그렇게 선택받은 여러분이 뭘 고민하겠습니까? 여기 훌륭하게 일궈놓은 산업에서 또 한 번 더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면 멋진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요. 자, 이런 실리콘 재료에 그러면 일렉트론과 홀의 농도를 한 10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맨날 100억 개면은 어디다 써요? 그걸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뭔가 좀 농도를 바꾸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can be 할 수 있대요. modulated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 방식도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게 다른 얘기 잠깐만 하면 이게 several이라는 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물었어요. 야, several하고 a few하고 누가 더 많니?라고 물었더니 그 네이티브 잉글리시 스피커인 학생이 several은 한 10개, a few는 한 3개에서 5개 그 정도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뭐 이제 3개에서 5개니까 사실 in a few ways 이게 좀 더 명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곁다리로 얘기한 거니까 네. 참고하길 바라고요. 자, 이제 본래 얘기로 돌아와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이 넘버 원에 나오는 이 얘기입니다. by ing 뭐뭐 함으로써죠. adding 넣음으로써 추가함으로써 뭘 넣냐면 아주 특별한 impurity atom들을 넣는데요. 그래서 이거 i e 닷은요 that is라는 뜻이고 다시 말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도펀트라고 하는 겁니다. 도펀트의 복수형인데요. 도펀트라고 하는 게 바로 impurity atom입니다. 그래서 도펀트는 뭡니까? 여기 의미가 impurity atom. impurity라는 건 purity가 순수 이런 뜻이잖아요. im 붙어가지고 반대말이에요. 불순이에요. 순수하지 않으니까 아니 불. 네, 순수하지 않은 거죠. 순수하지 않은 원자? 실리콘 입장에서 순수하지 않은 원자라면 실리콘이 아닌 원자면 다 impurity atom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율표를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실리콘이 4족 컬럼 4에 있는 원소인데 뭐 예컨대 그 옆에 있던 뭐 보론 그 옆에 있진 않고 왼쪽 위에 있을 겁니다. 보론, 그다음 뭐 알세나이드 이런 원자들은요. 실리콘 입장에서 볼 때 실리콘이 아니잖아요. 이거 다 impurity atom들입니다. 오케이? 이걸 다른 말로 도펀트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이런 도펀트들을 adding 함으로써 뭘 할 수 있다고요? 실리콘 내부에 존재하는 자유전자와 홀의 농도를 modulation, 바꿀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방식을요, 이제 도핑을 한다라고 업계에서 얘기합니다. 도핑이라는 뜻은 불순물을 주입하는 과정입니다. 즉, 실리콘 원자가 아닌 원자를 넣어서 뭔가 전자나 홀의 농도를 모듈레이션, 바꾸는 기법입니다. 사실 도핑이라는 말은 항상 올림픽이나 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나 뭐 등등 아주 큰 세계 선수권 뭐 그런 대회들 체육 대회가 열리면 언론에서 가끔 이제 불미스러운 얘기들이 나오죠. 뭐 모 선수는 도핑 테스트에서 뭐 양성 반응이 나와서 뭐 실격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 도핑은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체 조직 내에 있는 재료가 아닌 또 다른 재료를 외부에 주사기를 넣어서 인젝션, 주입을 해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근육의 뭐 어떤 성능을, 퍼포먼스를 폭발적으로, 물론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일시적으로 늘려주는 방법이잖아요. 자, 이런 걸 도핑이라고 합니다. 도핑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게 도핑 테스트고요. 반도체 업계에서도 똑같이 쓰는 겁니다. 실리콘 재료에 불순물을 넣는 과정을 도핑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 모듈레이션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봅시다. 여기 두 번째 방식은요. 여기에 써져 있는 대로 by ing. 네, 인가한대요. 뭔가를 적용시킨대요. 인가. 뭘 인가시키냐면 electric field입니다. 뭐 저 고추장, 된장, 청국장, 막장, 쌈장이 아니라 전기장인데요. 전기장. 이 장이 뭐냐면요. 전압차를 주면 그 내부에 생기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우리가 있는 생활하는 지구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장 내부에서 우리가 살죠. 장의 개념은 그냥 우리 모기장 있잖아요. 모기장. 여름철에 모기가 많아서 모기장 치고 모기장 안에서 자면 모기가 안 물죠. 장이라는 개념은 어떤 공간이 될 거고 이걸 영어 단어로 field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장 이론하면 field theory 이렇게 되는데 이 장, field라는 거는 그 내부의 어떤 영역이라고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전기장은 네, 전압차를 가지고 있고 그 내부의 영역에 전기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중력장은 아주 큰 질량을 가진 놈과 아주 작은 질량을 가진 놈이 있으면 둘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있고 그 내부를 중력장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 지구라는 어마어마하게 매스가 질량이 큰 물체 위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구면 사람은 요 위에서 조그만하게 서 있어요. 두 개의 질량 차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구에 철썩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중력장 안에 우리는 들어가 있는 셈이죠. 똑같이 반도체 재료가 주어져 있을 때 뭐 요렇게 내가 칼로 잘랐다고 합시다. 왼편이랑 오른편에 메탈 도선을 연결해서 배터리를 끼는 거죠. 이렇게 전압차를 주게 되면 이 내부에 전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Electric Field라고 해서 제가 E라고 썼습니다. 자, 이런 Electric Field를 실리콘 재료에 인가하게 되면 여기 내부에 있는 전자나 홀의 개수가 모듈레이션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거는 차차 뒤에 또 이해할 겁니다. 세 번째 방식은요. 뭐 너무나 직관적인 방식입니다. 온도를 바꿈으로써 우리 이미 학습한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을 잠깐 봅시다. 색깔을 바꿔서 여기 있듯이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전자가 하나 뜯겨져 나가면 자유전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 옆에는 아직까지 300켈빈에서 멀쩡하게 잘 공유결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단하게. 하지만 온도를 한 500켈빈으로 올린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더 이상 속박되지 않고 뜯겨져 나왔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외부에서 더멀 에너지, 열 에너지가 실리콘 재료에 인가되게 되면 당연히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던 전자의 에너지 레벨은 증가하기 시작할 거고 결합을 깨고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컨덕션 일렉트론, 프리 일렉트론, 그냥 일렉트론의 개수, 즉 단위부피당 개수는, 즉 농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아까 저기 위에 제가 100억 얘기했잖아요. 100억. 네, 여기 100억 얘기했잖아요. 전자의 농도나 그리고 전자의 농도나 홀의 농도나 둘 다 100억쯤 된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300켈빈에서 라는 얘기고요. 이게 400켈빈, 500켈빈 올라가면 이 농도 역시 증가하게 될 겁니다. 상세한
방정식들, 이거를 이제 그냥 단순히 온도가 올라가면 전자나 홀의 농도는 증가합니다 라는 말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가답게 온도가 뭐 1켈빈 상승할 때마다 전자나 홀의 농도는 몇 개씩 더 늘어납니다. 이런 얘기들도 뒤에 방정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방식은 irradi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이제 방사선들입니다. 방사선의 기본 개념은 뭐 알파선, 베타선, 뭐 감마선, 그 다음에 헤비 아이온 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중성자 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이 뭐 어디서 강의를 듣건 집에서 듣건 카페에서 듣건 뭐 학교에 어디 강의실에서 듣건 어디서 듣건 건물 내에 있더라도 보통 건물은 이제 지하에 있으면 좀 영향을 덜 받겠지만 어쨌건 저기 성균관대학교 잔디밭 앞으로 튀어나와서 강의를 듣고 있으면요. 1초당 자기 몸에 그 지나가고 있는 중성자 입자의 개수는요. 초당 50개씩 몸을 관통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당 50개의 입자가 내 몸을 뚫고 지나가는데 우린 전혀 느낌이 없죠. 천만다행입니다. 느꼈으면 아파서 살지도 못할 겁니다. 굉장히 작은 입자가요, 우리 몸의 세포를 다 관통해서 몸을 뚫고 지나가는데요. 이 녀석들은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이 실리콘 재료에 부딪혔을 때요, 그냥 얌전하게 통과해주면 좋겠죠. 우리 다이아몬드 구조를 배웠으니까요. 실리콘 원자와 원자 사이에 빈 공간이 꽤 있으니까 거기를 뚫고 가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주 운이 없게도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전자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전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자의 농도가 바뀌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이슈는요, 최근 몇 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이 세 개 회사가 D램 업계를 지금 과점하고 있거든요. 거의 사이좋게 4대 3대 3, 삼성 40%, SK하이닉스 30%, 마이크론 30% 조금 안 되게 뭐 대충 그 정도에서 아주 친하게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정 하나의 기업이 마켓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독점 체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 3사 모두 경험한 제품 불량 이슈가 그 토탈 아이오나이제이션 데미지라고 합니다. 줄여서 TID. 이런 이슈가 몇 년간 지속적으로 생겼어요. 이 불량 이슈는 뭐냐면 인천공항에 어, 비행기 안에 화물 비행기에다가 D램 낸드를 실어서 미국에 주로 고객사들이 많죠. 뭐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델, 뭐또뭐 MS 오피스, 구글, 아마존, 뭐 애플 이런 주요 IT 업체들에게 메모리 반도체 부품들이 공급이 됩니다.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동안 어마어마하게 방사선을 맞게 되죠. 왜냐하면 하늘 높이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잘 내리면 이게 분명히 한국에서 제품 검사할 때는 오케이였던 것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면 문제가 생겨요. 가는 동안 어마어마하게 토탈 아이오나이제이션 데미지를 입는 거죠. 그러면 제일 간단한 솔루션은 배로 보내면 되겠네요. 맞아요. 배로 보내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원래 D램이나 낸드를 팔고 나면 고객사들이 부품을 모아서 뭐 대리면 노트북이나 PC를 만들겠죠? 그래서 개인 고객에게 팔겠죠? 팔았더니 개인 고객이 델에다가 야 이거 메모리가 안 돼. 왜 이래? 하면 델은 다시 SK 하이닉스랑 삼성에 야 너네가 팔았던 D램이 우리한테 팔았던 그 D램 동작 안 되대. 안 돼. 불량이야. 물려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노트북을 배로 실어 보냈는데 왜 노트북 만들면 이상해요? 델에서 노트북 만들 때 다시 델이 갖고 있던 그 하이닉스나 삼성으로부터 구매했던 메모리 칩을 비행기로 쏘아서 홍콩이나 대만이나 중국에 값싼 인력 노동력이 말레이시아나 인도나 이런 데로 다시 보내겠죠? 거기서 PC를 조립하겠죠? 그 과정에서 또 PC가 다시 수출이 돼서 미국으로 오기도 하고 한국으로도 오고 일본으로도 가고 다 갑니다. 결국 모든 판매망을 고려해 보면 어차피 비행기 몇 번 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량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불량을 최근에서 인지를 많이 했고요. 언론 보도에도 몇 번 났었는데 검색해 보면 뜰 겁니다. 조 단위의 어떤 불량이 일어날 뻔도 했는데요. 다행히도 대한민국의 훌륭한 디바이스 엔지니어들이 프로세스 엔지니어들이 잘 극복해서 지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일조했고요.
어쨌건 이런 이 레디에이션 이슈는 지구 표면에서는 별로 가시화되는 이슈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주로 날아가면 항상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잠깐 머릿속에 반도체 공부할 때 이 레디에이션이 전자 왜 이런 제품 분량을 만드느냐 그 근원이 뭐냐 바로 전자나 홀의 농도를 어, 바꾸기 때문입니다. 당초 디바이스 엔지니어와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설계했던 대로 부품들이 동작을 안 한다는 뜻이죠. 네. 자, 이제 다음 좀 더 본격적인 얘기로 이제 전자나 홀들을 실리콘 재료 안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 본딩 모델 또는 본드 모델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색깔을 바꿀게요. 검은 잘 안 보이니까. 보통 저는 본딩 모델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뭐 사람마다 본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어쨌건 이 본드 모델은 전자나 홀의 본딩 모델인데요. 실제 그 다이아몬드 구조를 다시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실리콘 원자들은 3차원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 위에다가 매번 3차원 3디멘저널리 그림을 그린다는 게 고역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2차원 평면에다가 그림과 같이 이렇게 실리콘 원자들을 쭉쭉쭉 배열을 해 봤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2차원 형태로 실리콘 원자가 배열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 구조를 배웠기 때문에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얘를 만약에 주인공 실리콘이라 한다면 내 머리 위에 하나, 내 발 밑에 정삼각형 편대로 이렇게 있는 모양, 테트라헤드럴한 정사면체 구조를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고 정사면체의 꼭지점에 실리콘 원자 하나, 아래쪽 꼭지점 3개, 이 3개가 붙어 있고 정사면체 내부에 한 센터에다가 한가운데 실리콘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걸 일일이 그림 그리기 힘들어서 이렇게 2차원적, 2디멘저널하게 representation 표현해 봤습니다. 이 그림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요. 그 실리콘 원자들이 이렇게 서로 최외곽에 있는 전자 하나씩 내어 놓겠죠? 이때 옆에 있는 실리콘 원자랑 가운데 있는 놈이랑 전자 하나씩 해서 쉐어해서 이 공유결합, 코밸런트 본딩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실리콘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우리 제일 첫 수업 시간에 뭐 이렇게 점 찍어가면서 제가 아주 오더 규칙을 가지고 원자들이 배열되어 있는 소재는 크리스탈 소재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런 모양을 이 왼편에 이제 떠올리면서 상상해 보면 둘이 같은 얘기하는 거구나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앞에서도 얘기한 대로 이렇게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전자 중에 일부는 열 에너지 때문에 상온 at 300 켈빈에서 더멀 에너지 때문에 결국 자유전자가 된다고 했고 그 양이 100억 개라고 했죠. 단위 부피당. 그리고 여기 구멍이 남은 이 녀석 홀은 홀이라고 부르는 이 빵꾸 난 거예요. 전자는 이쪽으로 와버렸고 여기는 빵꾸가 나겠죠. 이 홀의 농도는 역시 100억 개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이 그림은요. 온도가 0켈빈일 때, 즉 절대 온도 0도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전자가 얼어붙습니다. 이걸 영어로 frozen out, freezed out 됐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all the electrons within a crystal silicon material has been frozen out completely. 뭐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at 0 Kelvin, 그죠? 자, 그래서 0 켈빈에서 이런 본딩 모델을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실리콘 소재는 상온 300켈빈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그 제품 보면 이제 커스터머 레벨이냐, 밀리터리 레벨이냐, 뭐 일렉트로드 그레이드 레벨이냐, 뭐 등등 레벨을 좀 나눕니다. 그래서 보통 25도, 마이너스 25도씨에서 플러스 85도씨, 뭐 또는 요 너무 북극 지방 쪽은 이거보다 훨씬 춥잖아요, 러시아나. 한 55도, 뭐 마이너스 55도까지 내립니다. 보통 요 정도 범위에서 이제 모든 디지털 제품들, 뭐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노트북, 뭐 태블릿 PC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정상 동작해야 되니까요. 그 안에 PC에 들어가는 D램이나 낸드 부품 역시 그 온도 조건을 맞추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온도 다 다루지 않고 상온 300켈빈, 네, 뭐 엄밀히 하면 27도씨에서 실제 위에 있는 이런
2차원으로 표현된 전자나 실리콘의 본딩 모델은요. 위와 같지 않고 아래와 같이 일부 전자들이 이렇게 자유전자가 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홀이 생성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대로 일렉트론이요 부러져 가지고 느슨해지면 자유전자가 될 거고요. 동시에 홀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EHP, 일렉트론 홀 페어라고 하고 전자 하나에 대해서 홀 하나 반드시 생깁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퓨어한 실리콘 1대입니다. 뒤에 공부하겠지만 이 실리콘에다가 불순물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전자 하나의 홀 하나가 아닙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자유전자의 개수, 즉 농도를 모듈레이션 바꿀 겁니다. 엔지니어가요. 그게 도핑입니다. 뒤에 좀 더 자세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얘기로서 이제 홀이 뭐냐? 아까 전에 이미 액체, 플루이드에 대해서 어널러지,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 뭐 생수병이든 뭐 물병이 됐건 보온병에 물이 이제 이건 좀 많이 차 있죠. 그래서 전자가 가득 거의 가득 있는 거고 얘는 전자가 아주 조금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기울여 볼게요. 네, 여기 바로 눕혀놨던 걸 기울이면 물이 와르르르 쏟아지게 될 겁니다. 아마 위쪽에 있는 생수병은 물이 작아서요. 물의 흐름이 훨씬 더 잘 보여서 내가 뭔가를 기울였더니 즉 기울인다는 뜻은요. 기울인다. 에너지를 가한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특히 외부의 에너지죠. 얘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외부 에너지를 주었을 때 내부에 존재하던 입자들, 여기는 물이죠. 실리콘 소재면 자유전자가 될 겁니다. 이 녀석들이 움직이는구나. 에너지를 받아서 움직인다 할 때 여기는 전자의 흐름이 훨씬 더 눈에 잘 보입니다. 반면 아래쪽 생수병 같은 경우는 물이 움직이죠. 하지만 우리 눈에는 이 빈 공간인 공기방울, 즉 전자가 아니면 홀이라고 했죠. 네, 홀의 움직임이 훨씬 더 눈에 잘 보입니다. 이렇게 누가 더 많은 상황이냐에 따라서 전자나 홀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전류의 흐름을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정확하고 쉽고 예측하기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얘기부터 하나씩 읽어보면 움직일 수 있으면서 포지티브, 양의 전하를 띠고 있는 놈은 누구랑 연관이 되어 있냐면 half filled, 반만 채워진 공유결합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에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실리콘과 실리콘이 있는데요. 최외곽 전자 하나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놈이 이렇게 뜯겨져 나가는 순간 여기는 빵꾸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반만 채워진 요 공유결합하고 연관되어 있는 양의 전하를 띤 입자, 요게 바로 홀입니다. 예전에 대학원에 처음 공부하러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1년이 지나고 나면 구술고사로 시험을 치게 돼 있거든요. 교수님 한 분당 20분씩 시간을 주고 20분 동안 1대1로 반도체와 관련된 모든 질문에 대해서 대응해야 됩니다. 그게 대학원생의 앞으로 박사과정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자질을 평가하는 퀄리파잉 exam이 되는데요. 그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일렉트론과 홀들인데 첫 질문이 Hey 장원, what is a hole?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걸 설명을 하려니까 머릿속이 완전히 새까매졌던 기억이 납니다. 정답은 여기 있는 대로 hole is a mobile charged carrier which is associated with a half-filled covalent bond in crystal silicon. 이렇게 대답하면 끝나는 건데 와 지금은 생각해도 아찔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이거요, this, 오케이? 이랬던 기억도 납니다. 어째 여기 나온 대로 반도체 내에서 홀이라는 거는 이렇게 대우하고 대접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양의 전하를 띠고 있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아까 앞서 말한 모바일 하면서 전하를 띄어야 된다고 했죠? 무슨 조건으로요? 전류를 흘리려면 적어도 캐리어 또는 파티클, 입자, 돌멩이 모래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재료 내에서 움직이는 그런 캐리어들, 파티클은 반드시 얘가 전류를 흐르는데 기여한다?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전하를 띄어야 됩니다. 프리 일렉트론이 대표적인
전하를 띠고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녀석이지만 또 하나 실제 없는 녀석이지만 양의 전하를 띠고 움직일 수 있는 캐리어, 파티클도 있다. 그것이 바로 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홀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생수 사면 물을 사는 거지 그 안에 들어있는 공기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에너지를 가해서 뭔가 생수병 안에 물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물 그 자체를 보고 이해해도 되지만 물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변형시킨 공간의 흐름, 공간의 이동을 보는 것도 꽤 괜찮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자가 있고 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 그냥 제가 설명하려고 비워둔 공간인데요. 이미 다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홀이란 뭐냐? 이렇게 본딩 모델로 실리콘 결합을 그리고 실리콘 결합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요. 저기 동그라미 치는 이유는 주 양자수 두 번째까지, 10번째 전자까지는 꽉 채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최외곽 3sp 혼성 궤도에 돌고 있는 전자들 중에 하나씩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죠? 결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녀석 실리콘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전자를 내놓은 겁니다. 자, 이럴 때 이 전자 하나가 완전히 자유전자가 되는 순간 여기에 홀이 생깁니다. 그래서 홀은 이렇게 생길 거고, 그러면 보세요. 똑같은 열 에너지를 받아서 여기 빵꾸가 났으니까 나 여기서 저기로 가고 싶어 할 수 있죠. 그럼 홀이 여기 구멍이 여기 생기죠. 그 다음에 온 이쯤에 있던 전자가요. 나 그럼 여기 빈자리 났으니까 여기 채울래 하면 여기에 홀이 생깁니다. 자, 색깔을 바꿔서 홀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봅시다. 처음에 홀이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전자가 와서 홀이 이쪽으로 왔어요. 근데 또 여기 있던 이 전자가 들어오면서 홀은 이쪽으로 왔어요. 뭐 흐름을 보면 여기 있었던 이 전자는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근데 홀은 여기서 생겨서 밑으로 온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 흐름이 정반대죠. 누구랑? 전자요. 자유전자의 이동 경로와 정반대로 홀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전하를 띤 하나의 캐리어로 봐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얘기는요. 순수한 실리콘 소재 내에 자유전자는 그러면 몇 개나 있느냐. 왼쪽 위에 이미 그 본딩 모델로 그림이 하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플러스 4로 표현한 거는 그냥 제가 실리콘 원자 동그라미 친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4족 원소인 거고요. 전자 하나씩 내어서 결합을 완성했습니다. 보통 이런 그림보다는 저는 이렇게 그리는 걸 더 선호하는데요. 뭐 이건 사람마다 책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건 여기 있던 전자가 이제 이렇게 뜯겨져 나가면 다른데 결합하고 여기 홀이 생기고 홀이 또 이쪽으로 가면서 여기 있던 전자는 이쪽으로 가고 뭐 이렇다는 뜻입니다. 어쨌건 여기 있던 전자가 완전히 자유로워지면 컨덕션 일렉트론이 될 것이고 거기 빈자리는 홀이다. 예, 이 녀석이 홀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EHP 개념을 설명했고요. 여기 나온 대로 마지막에 홀과 일렉트론은 짝이 크리에이팅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본 슬라이드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미 앞서 설명을 한번 하긴 했는데요. 이런 일렉트론 홀 페어가 이제 이런 컨덕션 일렉트론의 농도를 개수 퍼 단위 부피라고 하면 이거 100억 개 된다고 했잖아요. 진짜 100억인지 한번 여기 그래프에서 봅시다. 상온 300켈빈에서요. 쭉 올라가서 실리콘랑 만나면 10의 10승 100억입니다. 1억이 공이 8개잖아요. 네. 그러니까 10의 10승이면 100 곱하기 10의 8승이니까 100, 10의 8승 100억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반도체 재료의 경우 상온 300켈빈에서 가만히 놔두면 외부에서 오는 열 에너지 때문에 100억 개의 자유전자, 그와 동시에 100억 개의 홀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값은요, 일종의 상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순수한 반도체에서 왔기 때문에 첨자를 넣어서 이 첨자 i를 썼는데요. 이 i의 실체는 intrinsic입니다. intrinsic. 이게 영어 단어로 의미하는 게 순수한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좀 더 어려운 단어죠. 퓨어보다 좀 더 어려운 단어인데 반도체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intrinsic.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볼 일이 없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전문 용어니까요. 어쨌건 intrinsic silicon material의 일렉트론과 홀의 concentration은 100억 개입니다. 영어로 10 to the 10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10 to the 10 per cubic centimeter 정도의 the number of electrons and holes in intrinsic silicon is 10 to the 10 per cubic centimeter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물리학 관련된 연구하신 분들이 아래쪽에 방정식을 또 찾아내셨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n sub i, 제가 sub라고 말을 하는 서브스크립트, 그래서 n 밑에 첨자로 쓰는 거, 첨자가 서브스크립트입니다. 또 뭐 잠깐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도 쓰고 위에도 쓸 수 있잖아요. 얘는 서브스크립트가 되고 얘는 슈퍼스크립트입니다. 네. 어쨌건 밑에 이렇게 읽을 때 ni라고 읽어도 되지만 뭐 경우에 따라 n sub i 뭐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어쨌건 ni는 온도에 따라 이런 함수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 여기 300켈빈을 여기도 있죠. 이 K는 볼츠만 상수라고 해서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정도의 값을 가집니다. 단위를 센티미터 기반으로 바꾸어서요. 계산기 넣고 해보면 대략 뭐 책에 따라 ni를 뭐 1점 뭐 땡 곱하기 10의 10승 해서 여기 숫자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우리는 손으로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10의 10승으로 기억을 합시다. 10의 10승이 기억이 안 나면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부자 되면 몇 억 좀 모을래? 라고 하면 그냥 100억. 물론 더 꿈이 큰 학생들은 1000억, 1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눈앞에 현실적으로 내가 열심히 회사에서 들어가서 뭔가 근로소득을 벌어서 열심히 모으면 100억 뭐 많이 번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이미 했던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Definition of terms 용어 정의인데요. N은 number of electrons per cubic centimeter, P는 number of holes per cubic centimeter입니다. 이거 엄밀히는 이 앞에다가 더를 써야 정확하죠. 이게 the number of electrons에서 전자의 수입니다. 여기도 더 빠진 것 같네요. 그 다음 n sub i는 단위 부피당 intrinsic carrier concentration이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제 intrinsic이란 말이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반도체 재료고요. 그 반도체 재료 안에 캐리어는 당연히 두 타입이 있다 했죠. 전자나 홀이 있는데요. 전자의 농도가 됐건 홀의 농도가 됐건 인트린직하기 때문에 짝으로 발생되니까 같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in a pure semiconductor that is 다시 말해서 without dopants 도펀트는 아까 말한 대로 impurity atom입니다. non-silicon atom, 실리콘 애텀이 아닌 거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런 것이 없는 순수한 반도체 재료의 경우에는 전자의 농도나 홀의 농도나 결국 n sub i 즉 100억으로 실리콘의 경우 표현이 될 겁니다. 이로부터 한 가지 재미난 법칙 law를 만들 수 있는데요. mass action law라고 보통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전자의 농도랑 홀의 농도를 곱하면요. 전자의 농도는 ni고 홀의 농도도 ni가 될 테니 결국은 ni 스퀘어 제곱이 될 겁니다. 전자나 홀의 농도의 곱은 10의 10승의 제곱이니까 10의 20승. 이거 상수잖아요.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의 곱은 일정하구나. 이거입니다. The product of electron concentration and hole concentration is constant as ni square 10의 20승입니다. 물론 상온 300켈빈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mass action law는 앞으로 전자나 홀의 농도를 묻는 문제들이 나왔을 때 상당히 자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NP는 NI제곱, NP는 NI제곱. 잘 안 외워지면요. 20번 얘기해 보세요. 잠시 강의를 멈추고
NP는 NI제곱, NP는 NI제곱, NP는 NI제곱. 저는 4번만 했지만 여러분 20번 해보세요. 입에 달라붙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잠깐 한번 끊고 가야 되는 것 같아서요. 이 정도로 해서 한번 복습을 하고요. 여기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얘기예요. 좀 어렵다기보다는 그 아까 앞서 여기 강의를 처음 소개할 때 전자가 에너지가 낮다, 더 낮다, 더더더 낮다. 그 숫자로 표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색깔로 표현하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고. 그렇다면 전자나 홀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멋지게 쉽게 이해하기 좋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도구는 없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요. 이제 여기 슬라이드하고 뒤에 나오는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라는 얘기로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요. 제가 여기서 끊고 또 다른 강의 무비 클립에서 여기 실리콘 from atom to crystal에 대한 얘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